디귿이 왜 맞아요? 49번에 디귿 BC랑 AD가 수직이다. 자, AM이 BC랑 무슨 관계야? 수직이. MD는 BC랑 무슨 관계야? 수직이. 그러면 BC는 AM하고 MD를 포함하는 면하고 네. 무슨 관계가 돼? 수직이요. 수직 관계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BC는 그러면 수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AD랑 수직이 돼. 꼬인 위치랑 상관없어요? 공간상에서의 두 직선, 선분에 대한 이제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관계를 보는 거야, 각도를. 아, 위치 관계는요? 응. 개념서에 그 있었죠, 그죠? 그래서 AD랑 수직이다. 또 103쪽? 근데 다 고쳤는데 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55번? 56번에 3 응. 103쪽 없어? 질문해, 모르는 거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어? 유형을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54번 한번 볼게요. AB 길이가 1이고 AD가 1이다. AE가 2일 때 AG랑 EFGH 여기가 이제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면하고 직선하고의 이제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요 직선을 이 면 위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에서 G까지에 있는 모든 위에 놓여져 있는 점 있지. 이 모든 점들을 이 면 위 아래로 다 찍어 눌러. 그러면 얘가 정확히 EG의 선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AG랑 이 면에 이루는 각도는 AG랑 EG가 이루는 각도를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고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 길이가 이제 나오지? 여기 대각선 길이도 나오니까 코사인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삼수선 정리 56번. 알파 밖에 한 점 P에서 5 수선의 발을 5라고 하고 5에서 평면 알파 위의 선분 AB의 수를 말 Q라고 한다. OP가 4, AQ가 24일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수직이면은 P에서 Q를 연결한 이 선분이 AB랑 무슨 관계가 돼? 수직이 되는 거죠. 삼수선 정리로. 그러면은 PQ의 길이가 뭐야? PQ의 길이. 피타고라스로. 요거 해가지고 찾고. 그럼 여기 나오면 다시 OQ도 바로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또 64번. 64번. 여기 공간 위에 알파 위에 평면 알파 위에 AC 그리고 BC가 있습니다. ABC의 각도가 90도가 되고요. 직각 삼각자 ABC에서 점 A를 고정하고
BC를 평면 알파 위에서 움직일 때 선분 BC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알파가 고정된 상태에서 BC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은 알파가 고정 상태에서의 B의 움직임은 점 B의 움직임을 보는 거지.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 A'을 기준으로 요 길이만큼을 계속 따라 움직이겠죠. B가. 이해돼?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질 거고. C는 A'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점들의 집합이 될 건데 C도 마찬가지로 A'과 C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형성이 되겠죠. 자취가. 그럼 이렇게 원 하나, 이만큼의 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BC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 그럼 이제 원에서 원을 빼야겠네. 넓이니까. BC의 길이가 3이죠. 그러면 이제 길이를 좀 찾아봐야겠다. 여기가 얼마야? 4.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수열발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려보자. 직각으로. 요 길이. 여기를 이제 A'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A'에서 요 길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요 길이가 뭔지 모르네. 그러니까 길이가 몰라. 지금 여기 길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 여기는 베타라고 할까요? B가 움직이는 원의 넓이는 뭐가 돼요? B가 움직이는 원의 넓이. 알파 제곱 파이. C가 움직이는 원의 넓이는 베타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원은 도넛 모양이 되는 거고 둘의 원의 넓이를 빼는 거지.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파이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넓이 S가 됩니다.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면 뭐예요? 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뭐냐고.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뭐냐고. 굳이. 왜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서 빗변하고 높이 제곱 뺀 게 이거 제곱이니까 이게 9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62번. 비탈진 평면 알파 위의 직선 중 가장 가파른 직선을 L. 여기. 그 다음에 베타와 30도 각도를 이룬다. 여기랑 여기까지 30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평면 알파 위에 있고 직선 L과 60도를 이루는 각을 직선 M 요거 말하는 거고, 수평면 베타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이 세타에 대한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얘도 3수선 정리로 뭔가 세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세타의 값에 대한 사인값. 여기 이제 면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아래로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여기 만나는 요 점의 수선의 발을 한번 찍어보자. 그리면 되나? 이렇게 수직이 되죠. 그러면 3수선 정리로 요 점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도 뭐가 돼? 수직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60도니까 알파 면에서 이름을 좀 잡아볼까? 여기를 A, 여기를 B, 이제 C라고 할게요. 여기를 D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5라고 하자. 5. AOC의 각도가 몇 도야? AOC의 각도가 얼마야? AOC 여기가 30도잖아. 왜냐면 여기 이제 90도에서 60도를 빼니까.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뭔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AC 길이가 뭐가 돼? (2분의 X) 자, 봐봐. 삼각형 AOC 보이지? 삼각형 AOC가 직각 삼각형이지? 요렇게 OAC 여기가 몇 도? 30도. 여기를 지금 내가 X라고 잡은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뭐냐고. 2분의 X.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1대1의 루트 3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CB를 봐봐. ACB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그거 볼 필요가 없다. ACB 말고 BOC를 보자. BOC 보여요? BOC 바닥에 이렇게 눌려져 있죠. 직각이고 BOC. 근데 요 길이가 뭐라고? 2분의 루트 3x. BC의 길이는 뭐예요? BC. 여기 BC. AC가 2분의 x. 여기가 x구나. 여기가 2분의 루트 3x.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가자. 여기가 30도니까 ABC부터 봐야겠네. ACB부터.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ACB에서 여기가 30도라고. 그럼 AC가 다시 뭐였어? 2분의 X였잖아.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AB의 길이가 4분의 X가 되겠네요. 4분의 X. 1대1 루트 3. BC는 4분의 루트 3x. 그럼 여기가 4분의 루트 3x. 그럼 여기 OB의 길이가 뭐가 돼? OB의 길이. 피타고라스로 정리하면 4분의 3 더하기 16분의 3이죠. 그럼 16분의 12, 16분의 15? 4분의 루트 15. 여기 5a가 x니까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OB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AB를 구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요거랑 요거 보면 끝나네. 요렇게 사인을 쓰면 되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거를 OB를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가 OA가 X잖아. 그리고 AC가 2분의 X죠. 그지? 여기서 이제 찾아낸 거고. 이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2분의 X가 되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4분의 X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어디를 보냐면 AOB 삼각형을 봐봐. AOB 삼각형 AOB 보면은 얘가 이렇게 좀 길게 늘어뜨린 직각삼각형이죠. AOB 해서 여기가 얼마야? X고 여기가 얼마가 돼? 4분의 X가 된다. 얘가 세타잖아. 그럼 사인 값은 뭐야? 이렇게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나오겠죠? 를 이렇게 좀 봐야 돼. 겹쳐져 있는 도형 안에서의 단면화 학습이 필요합니다. AB, AD, AE, C에서 HF에 내린 수렴을 M으로 한다. CM의 길이를 구하죠. CM.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를 써야 되니까 삼수선에 대한 위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 이제 수직을 지금 찍어놨잖아.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잖아. 이 면하고. 그럼 얘 G에서 어딜 연결해야 돼? M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삼수형 정리를 못 풀어. 이것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다시 이제 수직이 되겠죠? 수선의 관계니까. 그렇게 해서 길이 찾아서 피타고라스로 이제 완성. 전부 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61번도 이렇게 풀었어요? P에서 Q 내렸고 AB에 대해서 PAQ 각도가 30도 QAB가 60도일 때 PAB 여기 각도에 대한 걸 이제 묻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내렸고 이렇게 수직을 내리고 할 수 있죠. Q에서 AB까지 수직을 내려봐. 그러면 P에서 여기 이제 B라고 할게요. B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또 뭐가 돼? 수직이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BAP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물어보는 겁니다. (63번은) 뭐였어? 중심이 5, 반지름이 2, 구의 한 점 B에서 구의 지름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해 수렴을 B'을 한다. OB', PQ가 수직으로 떨어질 때, 이 수직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뭐가 돼요, 여기서? 수직이 되는 거죠. 아, 이거 그림으로 하기 좀 빡센데? 그지? PQ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거지, 지금. 그지? 지금 저기가 수직이야.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 요만큼? 여기 크게 벌어진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지. 이렇게. 좀 그런가? 아, 여기 너무 빡세다. 여기가 수직이라고.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이 2면 BP의 호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도 OB도 반지름이잖아.
그리고 OP도 반지름이잖아. 중심각이 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지? 90도의 이 부채꼴 호의 길이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가 그려지는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직각삼각형의 이제 변의 길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 B, 요걸로 나머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다들. 알겠죠? 자, 그럼 질문 있나요, 또? 없으면 개념서 준 거, 프린트 준 거 꺼내보시고 이면각을 해볼게요. 이면각. (62) 페이지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혹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아니라 평면과 평면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는 건데, 평면 위에 한 직선은 그 평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각각을 반평면이라 합니다. 평면에 직선을 하나 딱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평면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고, 여기 이제 반평면만 보는 거예요. 직선 L을 이제 공유하면서 두 개의 방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 합니다. 이렇게 반평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태의 이 도형 자체를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의 정의가 뭐야? 각.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죠? 여기를 뭐라 그래?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야. 이 도형 자체를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각.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교선 L, 이 L이 이면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면각의 변. 그리고 두 평면 알파와 베타를 이면각에서 면. 이면각의 변 L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 OB를 각각 두 반평면 알파, 베타에 그었을 때 생기는 각 AOB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면각의 크기.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지금 도형이 이렇게 이제 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면 하나 더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면각을 그린 거예요. 그 이면각의 크기라는 게 뭐냐면, 요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을 기준으로 알파의 점 A를 하나 잡아. 알파 위에 점 A야. 베타 위에 점 B. 알파 위에 점 하나랑 베타 위에 점 하나를 잡았어요. A에서 이 교선 있죠?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베타에서도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정확히 여기가 일치하는 지점이어야 돼. 여기가 이제 일치할 때, 딱 이렇게 일치하는 순간일 때에 만들어지는 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수직이 아닌 상태에서 만나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점이 이제 5가 되는 거고, 이 5의 위치는 사실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이게 이 도형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각이라는 도형이잖아. 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지. 어디든 이면각의 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만나면은 이제 그림 1과 같이
4개의 이면각이 생기죠. 하나, 둘, 셋, 4군데. 이 중에 한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고요. 기하에서의 각은요, 이제 보통 예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평면 알파, 베타가 이제 직각, 수직을 이루면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작은 쪽의 각을 말합니다. 두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한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 하면 알파랑 베타는 수직이다. 한 평면인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 합니다. 자, 이렇게 평면을 하나 그려주고 알파라는 평면에 수직인 직선 하나 갖다 잡아줘. 이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포함한대. 이런 식으로 이 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랑 베타는 뭐 한다? 수직인 관계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볼까? 두 개의 면이 만나면 교선이 하나 생기죠. 교선. 그 중에 교선을 여기 교선이라고 할게. 이 교선을 M이라고 이제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또 다른 뭐 직선 하나를 N 알파 위에 있는 면이야, 둘 다. 그러니까 M은 알파랑 베타의 동시에 있는 이제 선이고요. N은 알파 위에 있는 선인 거야. 그럼 L하고 알파랑 수직이죠, 지금. L하고 알파가 수직이고. 그럼 이제 L하고 M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지. L하고 알파가 수직인다라는 얘기는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L이 수직인 거야. 그래서 L하고 M이 수직인 거지. L하고 알파가 수직이면 L하고 N도 뭐가 돼? 수직이 되는 거죠.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직선 L과 M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이 바로 뭐예요? 베타라는 거지. M과 N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이 알파라는 거. 따라서 평면 베타랑 알파랑 수직일 수밖에 없다. L과 M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인 베타가 M과 N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이 알파랑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이 직선 자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을 나타내는 다 이런 식의 경우도 전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평면이 알파랑 수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두 개의 평면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두 개의 평면이 수직이래. 수직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수직인 거야. 수직이라는 거는 여기 베타 위에 있는 한 점과 알파 위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맞췄을 때 이면각의 크기가 90도란 얘기죠. 이렇게. 교선을 L이라고 잡고 베타 위에 있는 한 점 A에서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면 AO랑 알파는 수직이 된다.
AO가 지금 L하고 수직이죠? 그리고 BO도 L과 수직이 됩니다. AO가 L하고 수직이고 BO도 L하고 수직이면 AO랑 BO는 수직이 되는 거지. 왜냐면 A하고 L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면이잖아. 이 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거지. BO가. BO를 거꾸로 보면은 그러니까 BO가 L이 수직이란 말이야. BO가 수직이란 얘기는 이 면 위에 있는 거랑 다 수직인 거야. 그래서 OA랑 AO랑 수직이 되는 거죠. AO가 L하고 수직이죠. 그리고 AO가 다시 뭐야? BO랑 수직인 거지. 그러면 AO라는 요 직선은 L과 BO로 구성되어 있는 면이 뭐야? 알파죠? 그래서 알파랑 수직이 된다.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정리의 중간 과정에 증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순간에 거의 비슷해. 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흐름이 다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하나가 딱 수직이야. 그럼 이 직선이 요 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뭐 한다? 수직이다. 로 지금 증명을 완성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죠? 그 두 개 직선으로 면 하나를 구성하고 그 면 하나랑 원래 주어져 있던 이 직선하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3번. 2번까지 그때 풀었고 3번을 볼게요. 이 정사면체 도형이 기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사면체를 한번 그려봐봐. 직접.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약간 빼주고 이렇게 하나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려봐 한번. 쟤도요. 자, 정사면체 ABCD에서 평면 ABC와 평면 DBC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합니다.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거죠. 이면각의 크기를 잴 때는 A점에서 BC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쫙 하나 그려줘. 그래야 여기가 수직이 되죠. D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직을 딱 그려줘. 여기 H라고 잡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수직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타라는 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세타를 구하시오.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뭐가 완성돼야 돼?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세타라는 각을 품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이 HD라는 이 선분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려. 그럼 여기서 하나가 만나거든? 그 만나는 점의 위치가 무게중심입니다. BCD의 무게중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삼각형은 AHG라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AH 길이랑 HG의 길이의 관계가 몇 대 몇이야? 이 높이. 여기도 높이의 일부잖아. 무게중심이라고. 3대 1이라고. 그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된다. 이면각의 크기. 개념 원리를 보세요.
개념 원리를 그때 182까지 풀었나? (98쪽) 98쪽 확인 체크, 99쪽에 확인 체크.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84번을) 볼까요? ABC랑 MBC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려면 이면 가게 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수선의 발들을 각각 내려서 찾아야 돼요. A에서 BC의 수선의 발 하나 내려주고, M에서도 똑같이 내려주고. 이게 ABC랑 MBC가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중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놓고 이 세타에 관한 이면과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을 여기를 뭐 A라고 잡아보자. A. 그럼 여기가 이제 A일 때 나머지들의 변의 길이를 찾으시면 돼요. 요 길이가 얼마지? 요 길이가 이제 A니까. 여기 90도죠? 그럼 뭐야? 루트 3이네. 근데 여기도 90도잖아. 여기 90도가 좀 보기 어렵네. 여기 루트 3a. 여기가 뭐야? a. 루트 3a, a. 그럼 여기 뭐야? hm. HM의 길이가 뭐가 돼요? 직각이니까. 루트 2a가 되겠네. 여기는 다시 뭐야? 루트 3a. 코사인 세타는 루트 3a분의 루트 2a가 되겠죠. 루트 3 루트 2. 3분의 루트 6. 이렇게. A, 2A. 다음에 185번.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평면 베타 위에 한 점 A에서 두 평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 M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합니다. A5랑 알파가 수직임을 보이시오. 여기 그 알파 위에 B를 하나 설정해서 이렇게 선 하나 잡아주고, 요 BO가 요 M이랑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A5가 알파의 수직이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수직이잖아. A5하고 M하고 일단 수직이죠. 그리고 B5하고 M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근데 알파랑 베타가 또 수직이니까 A5랑 B5도 무슨 관계가 돼?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A5는 M과 B5하고 각각 수직이잖아. 그죠? A5가 M하고도 수직이고 A5가 B5하고도 수직인 거야. 그러면
M과 B5로 만들어지는 평면 누구? 알파와 수직이 되는 거지. (86번) 공간과 직선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는 직륜면체의 그림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직륜면체 하나 그려서 기역부터 L과 알파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직선이야. 이건 직선이고 이건 평면이란 말이지. 그럼 네가 이제 알파를 이걸 앞에 밑에 있는 걸 알파라고 잡아. 그리고 얘를 L로 잡아. 평행하게. L. 그리고 베타랑 수직이 되게. 베타랑 또 베타 하나 면을 정해야 돼요. 베타는 알파랑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정할 거야. 그럼 알파하고 수직이 되는 베타라는 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L하고 평행해야 된대 항상. 맞나? 그러지 않지. 왜냐면 베타를 여기로 잡으면 평행하죠. 하지만 베타를 여기로 잡으면 어때? 수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돼요. 니은 L과 알파가 수직이고, 그러면 이번엔 이 빨간 색깔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게 지우고 이게 L 그리고 얘가 알파. L과 M이 평행하면 L하고 M도 직선이거든요. M 직선을 하나 평행하게 가야 돼.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아래일 수도 있겠죠. 어디에 위치하든 알파랑 항상 어때요?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발레가 없는 맞는 얘기고. 디귿 L과 알파가 수직일 때 L하고 베타가 평행하게 하래요. L하고 베타가 평행하면 베타라는 면을 하나 또 잡아줄 거야.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잡았을 때 알파랑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가 된다. 그럼 베타면이 꼭 평행하려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여전히 수직이 되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보고 나서 이 공간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확장해서 봐야 돼. 이제. L이라는 직선을 딱 세워놓고 알파라는 면이 여기 돼. 이게 L이야. 이 바닥에 있는 게 이제 면이란 말이야. 알파라는 면. 얘랑 평행한 면을 딱 설정해야 돼. 그걸 어디다 갖다 놓든지 간에 바닥에 있는 알파라는 면하고 무슨 관계가 돼? 수직 관계가 된다. 리을 알파랑 감마랑 수직이래요. 그럼 얘가 이제 알파, 이게 알파, 빨간색이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베타랑 감마가 또 수직이래. 그럼 베타라는 면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어디를 정할 수 있냐? 두 가지가 생기겠죠. 여기 우측에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이거를 베타라고 놓으면 지금 알파랑 베타랑 뭐해? 수직이잖아. 평행이 아니잖아. 발레가 바로 나왔네. 여기 또 틀린 거지. 지금 우리가 1회차 1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안 풀어도 돼요. 천천히 2회에서 넘어가는 걸로 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유형 풀면서 체화될 때까지 연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개념서로 다시 오셔가지고 개념 프린트. 요 공간 도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꽃 정사형. 정사형이란 무엇이냐?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이라고 합니다.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이 P'을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형 F의 각 점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들로 이루어진 도형 F'을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 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는 거지. 이 P라는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선의 발을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점을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직선을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 L이라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알파라는 평면 위에 다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선이라는 것 자체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 L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하나씩 알파라는 평면에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점들의 집합으로 연결된 도형이 역시나 뭐가 돼? 선이 되겠지. 이렇게. 이게 정사형이야. L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그게 L'. 도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은 무수히 많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선들을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정사형의 정의가 수선의 발의 집합이에요. 정사형의 정의란 수선의 발의 집합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줄게요. 정사형이란 수선의 발들의 집합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에서 쏘아 내렸을 때 바닥에 그려지는 면이라고도 착각할 수가 있어. 이게 빛을 딱 쏴.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사실. 그림자이기도 한 거지, 지금 사실. 근데 이게 그림자의 형태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사형의 정의는 수선의 발들의 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보통은 그림자로 봐도 되긴 돼. 근데 그림자가 정확한 정의는 아닌 거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사형의 길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 아닐 때 직선 L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L'과 직선 L이 이루는 각,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L하고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면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적에 사실상 정사형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L직선을 아래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의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직. 정사형의 길이.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선분 A', B'이라 하고 AB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길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요런 식의 요 길이, 요 A점에서부터 B점의 길이를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 B' 요렇게 쭉 수선해봐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요렇게. 이 A'과 B'에 대한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A', B'을 사실 위로 그대로 옮겨서 공간상 이미지에서 그대로 A', B'을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루는 이제 각도가 여기의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지? 알파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말 자체가 이런 도형의 형태의 요 각도가 세타라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일 테고. 그러면 A'과 B'의 길이는 A', B'의 선분의 길이는 A, B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거 알죠?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밑변 길이가 뭐가 돼? A 코사인 세타. 높이는 A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를 물어보면 원래 주어진 선분과 그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 일단. 그래가지고 원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 알파 위로의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요 개념을 도형의 넓이로 적용을 해도 똑같아져.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A, B, C라는 삼각형을 알파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 이걸 S라고 한 거야. S. 도형의 평면 베타, 바닥에 평면이 깔려 있는 거야. 베타라는 평면이. 그러면은 정사형의 넓이니까 이 평면이란 바닥에 A'의 위치를 딱 찍고 정사형. 그러니까 BC는 베타라는 평면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정사형의 도형의 이제 모양이 되겠죠. 얘를 S'이라 하자. 그럼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삼각형 ABC는 알파 위에 있는 도형이고요. 삼각형 A', BC는 베타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요 점을 H라 할게요. S를 말한 거예요. S는 BC 곱하기 AH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S'의 삼각형인 삼각형 A'BC의 넓이는 BC 곱하기 A'H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 A'H는 A'H의 길이는 AH의 길이에다가 뭘 곱한 거? 코사인을 곱한 것과 같겠죠. AH 곱하기 코사인을 한 것과 같다.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요것은 BC의 AH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뒤에 마지막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아지고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뭘 뜻해? 삼각형 ABC의 넓이죠. S가 된다. 결론. 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그림의 넓이에다가 뭘 곱해?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랑 이제 같은 거야. 이 세타가 바로 뭐냐면 두 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계산해야 돼. 알겠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BG의 AEGC야. 이 특이하죠? 이렇게 요 면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BG라는 선분을 이 면 위로 내린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뭘 구하라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 선을 이 면 위로의 정사형이니까 수선의 발의 집합을 그려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BG에 있는 모든 점들을 AEGC 면에 찍어 누르면 어디에 그림이 그려질까를 생각해봐. 여기 그려지죠? 이 B가 어디로 가있어? B가 AC에 중점으로 내려가겠죠. 여기 B 프라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G에서 요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다.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이냐? 요렇게.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AEGC라는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겠지. AEGC. 그래서 지금 여기가 B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너는 G에서부터 B 프라임의 길이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는 2루트 2. 절반만 가져가니까 루트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로 하면은 루트 6. 2번.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면체에 AD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죠. AD를 BCD 면외에 눌러 쓸 때 나오는 선이 뭐야? 그러면 AD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이면각으로 AD가 여기 H를 할게요. AD 선분이 DH 위에 찍힐 거라고. 그리고 A는 정확히 HD의 여기 어디 위치 뭐야 이거? BCD의 무게중심에 딱 찍히겠죠, A'이? 그러면 AD를 BCD 위로 내린 정사형은 GD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GD의 길이. 정삼각형의 높이의 정확히 3분의 2이네. 6 곱하기 삼각형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이죠. 거기에 3분의 2만큼. 높이를 구하고 GD잖아, GD. AD를 높이 3분의 2 맞죠?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삼각형 BCD의 평면 BGD 위로의 정사형 높이입니다. BCD를 BGD 위로 정사형을 내려라. 자, 우리가 정사형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이제 방식은 수선의 발의 집합을 그 평면 위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단순하게 1차적으로 그려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 두 개가 이루는 각도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 BCD의 이 삼각형의 모양을 이 정삼각형에 찍어 눌렀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근데 우리가 이거 직관적으로 알아요.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그 무게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그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근데 이런 다각형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좀 애매할 때, 그때는 코사인을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코사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면과 이 BGD의 면이 이루는 뭘 찾아? 각을 찾아야 된다. 얘네가 지금 몇 도의 각을 찾냐? 몇 도를 이루냐? 이면 각의 크기를 찾아야 된다. 그럼 이면 각의 크기는 여기를 치면 돼. 여기를
M으로 딱 잡아가지고 C에서 M을 그리고 G에서 M을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래서 여기 길이를 찾고 여기 길이를 찾고 그럼 여기 길이를 찾으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이루는 각도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1이래지. 여기가 1. 여기 얼마야? 루트 2의 절반.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한 변은 뭐가 돼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루트 6.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6분의 루트 2네. 루트 3분의 1이네. 그래서 BCD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뭘 해?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정사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 맞지? 근데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거는 이면각의 크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정사형으로 세타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 지금 우리가 정사형을 얘를 BGD로 내리는 걸 물어봤잖아. 근데 거꾸로 BGD의 면을 이 ABCD 바닥으로 내린 정사형이 바로 얘인 거야. 반대로 맞지? 그럼 보세요. 이런 식이 성립할 수 있어. 삼각형 BCD의 넓이는 삼각형 BGD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를 하면 나오는 거네. 거꾸로 정사인 세타. 그래서 BCD의 넓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BGD의 넓이는 얼마가 돼?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2분의 루트 3이네.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뭐냐면 BCD랑 BGD가 이루는 각도, 이면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안은 거꾸로 내리는 거니까 삼각형 BCD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정답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형을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굉장히 다양해. 벌써 이 문제만 푸는데도 몇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3가지를 쓸 수 있잖아. 수순해발, 집합,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이면각 크기 찾아서 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가거나 이런 다양한 발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두루두루 조금 생각을 해놔야 돼요. 4번 정사각뿔의 옆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664 ABC의 평면 BCDE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정사각뿔이죠? 그러면 요 A 꼭지점이 어디에 찍히냐면은 BCDE의 대각선에서의 중점에 딱 찍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이쪽 내려오면서 A'으로 잡고 지금 ABC를 평면 BCDE의 정사형의 넓이라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에 그러니까 정확히 몇 등분한 거예요?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말하겠네요. 그죠? 여기가 4,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요렇게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 4가 된다.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ABC랑 이게 넓이가 4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ABC랑 BCDE가 이루는 각도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를 찾으려고
수선의 발 찍고 수선의 발 찍고 가지고 막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넓이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이었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삼각형 A'BC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삼각형 ABC를 찾아야 돼요. 삼각형 ABC. 자,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야. 6, 6, 4. 2등변 딱 나오면 수선의 발 먼저 내려주고 수직 2등분. 그럼 여기가 2. 루트 32. 그죠? 그럼 4루트 2. 그럼 넓이가 8루트 2가 되겠네요. 8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4가 된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루트 2분의 1이네. 4분의 루트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면각 정사형의 넓이를 이용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 원리 잠깐 봐봐. 107쪽을 보세요. 107쪽. 107쪽에 11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타원의 형태도 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정사형으로.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기둥의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다른 단면. 이렇게 자르면 이제 타원이 돼요.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 뭐야? 정사형이라고. 왜냐면 이 타원의 넓이를 그대로 바닥에 딱 찍어 눌렀을 때 모양이 뭐다?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몇 도? 30도를 하면은 이 바닥에 생기는 원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넓이까지를 모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확인 체크는 풀어보시면 되고요.